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내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뭐랄까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숨 쉬는 방식하고요. 또 카메라로 그냥 피부만 딱 보고 건강 상태를 아는 기술. 네네. 이 두 가지 사이에 공통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그 연결고리 말씀이시군요. 네. 더 나아가서 이 비밀이 전자계약이나 회로이론 같은 물리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와도 맞닿아 있다면요. 네, 그렇죠. 오늘 이야기의 열쇠는 바로 복소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90도 회전, 다른 말로 하면 위상차라는 개념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주신 그 책 있잖아요. 아, 네. 코업과 복소수, 그리고 90도 물리량,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학적 원리가 이 모든 걸 꿰뚫었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네,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흥미로울 겁니다. 이게 사실 서로 완전 다른 분야의 현상들인데 수학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서 딱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걸 보면요. 이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하게 엮여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맞아요. 특히 오늘 저희가 다룰 복소수하고 그 90도 위상차는 그런 수학의 힘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폐기능을 측정하는 장비 중에 IOS, 그러니까 임펄스 진동 측정 시스템 맞죠? 임펄스 오실로메트리 시스템. 네, 맞습니다. iOS. 네. 그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안에 그 iOS는요. 폐기능을 비침습적으로 그러니까 환자가 막 숨을 힘들게 쉬고 그럴 필요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예요. 아, 편하겠네요. 네, 아주 간단히 원리를 말하면 작은 스피커로 짧고 약한 압력 파동, 임풀스라고 하죠. 그걸 입으로 불어넣어요. 그럼 이 파동이 기도를 지나서 폐까지 전달됐다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돌아오는 동안 이 파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분석하면 기도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이걸 저항이라고 하고요. 저항이요. 네, 그리고 폐 조직이 얼마나 뻣뻣한지 이건 탄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압력 파동을 보내고 돌아오는 걸 분석한다. 근데 여기에 복소수가 어떻게 등장하는 거죠? 그냥 파동 크기 변화만 보는 게 아닌가 보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크기 변화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또는 위상 변화를 함께 분석해야 폐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복소수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하. 복소수는 아시다시피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2차원 평면, 복소 평면에 표현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허수 단위 i입니다. 네, I. 네, 어떤 복소수에 i를 곱하면 그 복소수를 나타내는 점이 복소 평면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정확히 90도 회전해요. 아, 90도요. 네, 1에 i를 곱하면 i, 이게 90도 회전이고요. 또 곱하면 마이너스 1, 180도죠. 또 곱하면 마이너스 i, 270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곱하면 다시 1로 360도 회전해서 돌아오죠. 이 90도 회전 능력이 정말 핵심입니다. 곱할 때마다 90도씩 돈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폐 기능 측정이라는 이 실제 물리 현상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90도 회전이요? 그 연결 지점이 바로 미분과 관련이 깊습니다. 혹시 우리 학창 시절에 삼각함수 미분했던 거 기억나세요? 코사인 함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함수가 되고 사인 함수 미분하면 코사인 함수가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확 보이는데 코사인하고 사인 함수는 서로 정확히 90도 위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위상 공간에서 보면 90도 회전을 일으키는 거랑 수학적으로 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셈이죠. 아, 미분이 90도 회전 효과를 낸다. 그렇죠. 이제 유체역학,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을 생각해보면요. 기도를 통과하는 공기의 압력 프레셔 변화율 있잖아요. 이게 공기의 유속 비어시티와 관련이 깊어요. 특정 조건에서는 압력이 유속의 시간에 대한 미분과 거의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거든요. 네. 즉, 압력 신호랑 유속 신호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90도의 위상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하하. 알겠습니다. 압력이랑 유속이 미분 관계에 있을 수 있고 미분이 90도 위상 변화에 해당하니까 압력하고 유속 사이에 90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iOS 장비가 복소수를 사용해서 이걸 분석하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iOS는 폐로 들어가는 압력 파동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공기 유속을 동시에 측정해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복소 임피던스라는 값으로 계산하는데요. 복소 임피던스? 네, 이 복소 임피던스의 실수 부분이 폐의 저항 성분,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를 나타내고요. 허수 부분이 폐의 리액턴스 성분. 이건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데 주로 탄성이나 관성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 실수부랑 허수부가 물리적인 의미가 다르군요. 맞습니다. 복소수를 사용함으로써 이 두 가지 중요한 물리적 특성, 저항이랑 리액턴스를 딱 분리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90도 위상차가 바로 이 허수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야, 복소수가 단순히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를 넘어서 물리 현상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 저항과 탄성을 구분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혹시 요즘 나오는 기술들 중에 카메라로 얼굴만 딱 찍어서 혈압 같은 거 재는 기술도 있다던데 이것도 비슷한 원리인가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 기술 역시 이 90도 위상차 원리를 핵심적으로 활용합니다. 그 기술은 보통 RPPG, 그러니까 원격 광혈류 측정법이라고 부르는데요. RPPG? 네, Remote Photo Plethysmography. 이게 뭐냐면 심정이 펌프질 할 때마다 혈액이 혈관을 통해 흐르면서 피부 바로 아래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주기적으로 미세하게 변하거든요. 네. 그럼 혈류량이 변하면 빛의 흡수나 반사율이 달라져서 피부색도 아주 미세하게 변해요. 우리 눈에는 거의 안 보이지만 일반 디지털 카메라나 웹캠으로도 이 변화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색의 미세한 변화로 심장 박동을 읽어낸다니 이것도 참 놀라운데요. 그럼 여기서는 복소수랑 90도 위상차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이 피부색 변화라는 게 결국 심장 박동 주기에 맞춰서 나타나는 일종의 신호잖아요. 네, 신호죠. 근데 이 신호가 아주 깔끔한 사인파 형태가 아니라 여러 주파수 성분이 막 섞인 복잡한 파형을 띄어요. 이런 복잡한 신호를 분석하는 데 가장 강력한 수학적 도구가 바로 푸리에 변환입니다. 아, 푸리에 변환 나왔네요. 네, 포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변환은 어떤 복잡한 신호든 여러 개의 단순한 사인파와 코사인파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바로 사인파랑 코사인파는 서로 정확히 90도의 위상차를 갖는다는 사실이죠. 아, 또 90도! 네. 그리고 이 풀이의 변화 자체가 사실 복소수를 기반으로 계산이 돼요. 신호의 각 주파수 성분별 크기하고 위상 정보를 복소수 형태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푸리의 변환으로 복잡한 신호를 90도 차이 나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분해한다. 그럼 아까 IUS에서 압력과 유속 관계를 이용했던 것처럼 RPPG에서도 이 피부색 변화, 이게 일종의 유속 정보라고 볼 수 있나요? 여기서 혈압, 즉 압력 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혈압은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고 피부색 변화는 혈류량 변화를 반영하잖아요. 혈류량 변화의 속도,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죠, 이것과 혈압 사이에는 어떤 특정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피부색 변화 신호를 시간적으로 미분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90도 위상 이동이잖아요. 이걸 하면 혈압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모델링이랑 신호 처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하지만 근본 원리에는 이 90도 위상차 개념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 원리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네요. 네, 맞아요. 더 나아가서 RPPG를 얼굴의 서로 다른 부위, 예를 들어 이마랑 볼에서 동시에 측정하면요. 심장에서 출발한 맥파, 펄스 웨이브라고 하죠. 이게 각 부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요. 시간 차이요? 네. 이 시간 차이가 바로 위상차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위상차랑 두 부위 사이의 거리를 알면 맥파 전달 속도 PWV, 펄스 웨이브 벨로시티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아, PWV.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PWV가 혈관벽이 얼마나 딱딱한지, 즉 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고요. 혈압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결국 복소수랑 위상 분석이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호흡 측정 장비에서 시작해서 카메라로 혈압 관련 정보를 얻는 기술까지 이 복소수와 90도 위상차가 정말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이쯤 되니 진짜 궁금해집니다. 이 원리가 생체 신호 분석 말고 다른 물리나 공학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나요? 아, 물론입니다. 사실 이 90도 위상차 관계는 물리학과 공학의 정말 많은 영역에서 아주 근본적인 원리로 등장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우선 전자기학입니다. 빛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파는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서로를 만들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시간적으로도 정확히 90도의 위상차를 가져요. 복소수를 사용하면 이 관계랑 전자기파, 전파, 편광 같은 현상들을 훨씬 간결하고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도 90도 관계라 교과서에서 본 듯한 내용인데 이걸 복수수 관점에서 보니 또 새롭네요. 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회로 이론, 특히 교류, AC 회로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회로의 코일, 인덕터라고 하죠. 네, 인덕터. 그리고 축전기, 커패시터 같은 소자가 있으면 전압하고 전류 사이에 위상차가 발생해요. 이상적인 인덕터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지고요. 커패시터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거든요. 아, 반대네요. 네. 그래서 교류회로의 저항을 나타내는 임피던스는 복소수로 표현하죠. 실수부는 순수한 저항 성분이고 허수부는 이러한 위상차를 만들어내는 리액턴스 성분. 그러니까 유도성이냐 용량성이냐 하는 걸 나타냅니다. 아하,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 90도 위상차 때문이었군요. 또 있나요? 음향학도 빼놓을 수 없죠. 소리는 공기의 압력 변화, 음압이죠. 이게 전달되는 파동인데요. 이때 공기 입자 자체의 미세한 진동 속도, 이걸 입자 속도라고 하는데 이거랑 음압 사이에도 90도 위상차가 존재해요. 이것도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아이오스의 공기 압력 유속 관계랑 정확히 같은 원리예요. 아,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음향학에서도 음향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복소수로 정의해서 소리의 반사나 흡수 같은 걸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들어보니까 전자기파, 교류, 소리 전부 다 파동이나 진동과 관련이 깊은 현상들이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 90도 위상차 관계는 진동이나 파동 현상이 나타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단순 조화 진동자,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같은 거요. 네네. 그 물체의 변이, 속도, 가속도를 보면 변이랑 속도가 90도, 속도랑 가속도가 또 90도의 위상차를 갖습니다. 아, 계속 90도씩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 측정에 활용되는 심박 변이도 HRV 분석도 있잖아요. 이것도 심장 박동 간격의 미세한 변동 패턴을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하는데 이때도 풀이의 변환이랑 복소수 신호 처리가 핵심 역할을 해요. 자율신경계의 활동 변화가 특정 주파수 대역 신호의 크기뿐만 아니라 위상 변화로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와, 정말 놀랍습니다. 호흡, 혈압, 스트레스 반응, 전자기파, 전기회로, 소리, 기계적 진동까지 이렇게 많은 현상들의 아주 근본에 복소수와 90도 위상차라는 동일한 수학적 구조가 깔려 있었다니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연계의 많은 기본 현상들이 본질적으로 진동하거나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진동이나 파동은 수학적으로 보면 회전 운동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복소수는 바로 이 회전을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학적 언어예요. 아, 회전. 네, 복소수의 i를 곱하는 게 90도 회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그 핵심이죠. 따라서 자연의 어떤 회전이나 진동 현상을 기술하는데 복소수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현상 속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회전 또는 주기성이라는 속성을 복소수라는 도구가 아주 명확하게 포착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수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2의 i파이승 더하기 1은 0이다. 2의 i파이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식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네, 그 유명한 식이요. 네, 그걸 발견했을 때 아마 복소수 i가 얼마나 자연의 근본적인 언어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의 수학적 개념이 이렇게나 다양한 현실 세계의 현상들을 관통하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수학의 놀라운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정말 깊은 통찰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폐기능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기술에서 출발해서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생체 신호 측정, 그리고 더 나아가 전자기학, 회로이론, 음향학 같은 다양한 물리, 공학 분야의 핵심 원리에 복소수와 그로 인한 90도 위상차가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는 이 강력한 수학적 도구의 역할이 정말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어쩌면 좀 딱딱하게만 느껴졌었을 수도 있는 이 복소수라는 개념이 실제 기술 개발이나 자연 현상 이해에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수학이라는 게 단순히 답을 구하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어떤 근본적인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복소수와 90도 위상차가 호흡부터 시작해서 전자기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연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혹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강력한 수학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연결고리가 우리 주변의 현상들 속에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